여러분,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모든 존재의 근원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까마득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밤하늘을 수놓은 저 별빛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십억 년 전 과거의 모습이라는 놀라운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이미 매일 밤 우주를 가로지르는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은 단순히 우주의 탄생 과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 현장에 직접 서 있는 듯한 생생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우주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존재와 연결되는지 그 기적 같은 드라마를 함께 경험하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압도적인 우주의 스케일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우연과 필연의 순간들을 따라가다 보면 나라는 작은 존재가 얼마나 거대한 우주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이제 막 우주의 거대한 연극이 시작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상상조차 어려운 한 점, 바로 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약 138억 년 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완벽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폭발하는 섬광과 함께 우주가 탄생하는 경이로운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대폭발이죠. 마치 거대한 연극의 막이 오르듯 모든 존재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공간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급팽창의 시기였죠. 이 초기 우주는 너무나 뜨겁고 밀도가 높아 우리가 아는 어떤 물질도 존재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뒤섞인 뜨겁고 밀도 높은 혼돈의 도가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격렬한 혼돈 속에서도 질서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며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자 비로소 아주 작고 기본적인 입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쿼크나 전자 같은 미세한 입자들이 빠르게 생성되고 서로 충돌하며 우주를 채워나갔죠. 마치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새로운 재료들이 끓어오르듯 우주의 모든 것을 구성할 원초적인 재료들이 그 순간 탄생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우주는 빛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탁한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뒤엉켜 빛이 같아버린 안개 속 세상과 같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혼란스러웠던 초기 단계를 지나 우주는 서서히 숨을 고르듯 팽창하며 식어갔습니다. 온도가 계속 내려가자 이전에 빠르게 생성되고 충돌하던 쿼크들이 드디어 서로 뭉쳐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새로운 입자를 형성하기 시작했죠. 마치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우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점차 안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38만 년이 흘렀을 때 우주가 대략 3000켈빈 정도로 충분히 식으면서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유롭게 떠다니던 전자들이 양성자 및 중성자와 결합하여 우주 최초의 원자를 만들어냈으니까요. 바로 수소와 헬륨이라는 가장 가벼운 원자들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이 원자들의 탄생은 우주의 역사에 있어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전까지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빛을 가두고 있던 우주가 이제는 전자들이 원자에 묵이면서 비로소 투명해지기 시작했죠. 마치 짙은 안개나 불투명한 막이 거치면서 세상이 선명하게 드러나듯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주 전체에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 빛의 흔적을 오늘날 우주배 경복사라는 형태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의 수소와 헬륨가스 구름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혼돈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투명한 막이 거치는 평화로운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우주는 마침내 빛을 품게 되었고 이 투명해진 공간 속에서 또 다른 위대한 서막이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우주는 이제 투명한 공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광활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이 고요한 암흑 속에서 새로운 서막이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우주를 밝히는 별들의 탄생입니다. 이전에 우주를 가득 채웠던 수소와 헬륨가스 구름은 우주 공간에 비교적 균일하게 퍼져 있었지만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중력의 씨앗이 되어 가스 구름들을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우주의 솜털 같은 구름들을 한데 모으는 것처럼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가스들은 응축되기 시작했죠. 점점 더 많은 가스가 한 점으로 모여들면서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가 서서히 달아오르듯 수천만 도에 이르는 뜨거운 열기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청난 에너지 방출과 함께 우주 최초의 별이 불을 밝힙니다. 이 장엄한 순간 우주는 비로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를 품게 된 것이죠. 마치 캄캄한 방에 첫 번째 촛불이 켜지듯 그 빛은 광활한 우주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들은 단순한 빛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심장 속에서는 수소와 헬륨이 만나 탄소, 산소, 질소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로 변환되는 경이로운 핵융합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주가 스스로 위대한 연금술을 부리는 것처럼 생명의 씨앗이 될 원소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거대한 별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우주를 데우고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며 그야말로 우주의 진화를 이끄는 거대한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태양보다 훨씬 거대한 별들은 자신의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엄청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이 폭발은 별의 모든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사정없이 흩뿌려버립니다. 마치 우주가 거대한 불꽃놀이를 벌이는 듯 엄청난 빛과 함께 별의 잔해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장관이 펼쳐지죠. 그런데 이 초신성 폭발은 단순히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탄소, 산소는 물론이고 철보다 무거운 금, 은 같은 원소들까지 이 모든 생명의 재료들이 우주 공간으로 다시 뿌려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별들의 잔해들은 다시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됩니다. 광활한 우주를 떠다니던 가스와 먼지들이 중력의 이끌림에 따라 다시금 뭉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회오리 바람처럼 이 물질들은 서서히 회전하는 원반 형태를 이루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별, 즉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준 태양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 주위를 돌던 가스와 먼지 덩어리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커다란 덩어리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의 씨앗이었죠. 수억 년에 걸친 이 기나긴 과정 끝에 마침내 우리에게 익숙한 태양계의 행성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지구입니다. 초기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온통 뜨거운 마그마 바다로 뒤덮여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덩어리 같았을 테죠. 수많은 운석들이 끊임없이 지구 표면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고 그 충격은 지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지구의 초기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테이아라고 불리는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격렬한 충돌로 인해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우주 공간으로 흩어졌고 이 파편들이 다시 뭉쳐져 지금의 달이 형성되었습니다. 달의 탄생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화시키고 조수 간만을 일으키는 등 지구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우주가 거대한 요람에서 생명을 품을 행성을 정성껏 빚어내는 과정처럼 혼돈 속에서도 질서가 잡히고 격변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연과 필연이 엮인 실로 경이로운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달의 탄생이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화시키고 조수 간만을 일으키며 생명이 움틀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재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실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철과 같은 모든 원소는
지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경이로운 물질들은 아주 오래전 거대한 별들이 장렬하게 생을 마감하며 우주 공간에 뿌려놓은 찬란한 유산이었죠. 마치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정성껏 준비한 거대한 우주 만찬의 재료처럼 말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훨씬 이전 이웃산 거대한 별 하나가 수명을 다하고 엄청난 초신성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에너지를 뿜어내며 터져나간 그 별의 잔해들, 즉 무거운 원소들과 가스, 그리고 먼지 구름이 광활한 우주로 흩뿌려졌죠. 이 흩어진 물질들은 오랜 시간 동안 중력의 미묘한 이끌림으로 서서히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우주먼지 구름은 마치 느릿하게 회전하는 소용돌이처럼 서서히 몸집을 키워갔고 그 중심부는 자체 중력으로 더욱 강하게 수축하며 온도가 치솟았습니다. 마침내 이 뜨거운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며 우리에게 빛과 에너지를 선사하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찬란하게 태어난 겁니다. 태양 주변을 맴돌던 나머지 가스와 먼지들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거대한 원반 형태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반 속에서 작은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뭉치면서 점점 더 큰 덩어리를 이루어갔죠.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몸집을 불리듯 수많은 행성 조각들이 서로 합쳐지고 충돌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금의 수성, 금성, 화성, 그리고 우리의 푸른 행성 지구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기 지구는 여전히 뜨거운 마그마 바다와 끊임없는 운석 충돌로 격렬한 시기를 보냈지만 달의 존재와 함께 조금씩 안정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구 표면은 서서히 식어가며 단단한 지각을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물이 지구에 도착하는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태양계 외곽에서 날아온 수많은 혜성이나 얼음으로 뒤덮인 운석들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엄청난 양의 얼음과 가스를 우리 행성으로 가져왔을 겁니다. 이 얼음이 녹아내려 지구 표면의 깊은 골짜기들을 채우기 시작했고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광활하고 신비로운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죠. 동시에 화산 활동으로 뿜어져 나온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들은 지구를 감싸는 원시 대기를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마그마 바다 위로 시원한 비가 내리고 끊임없이 번개가 치는 격렬한 환경 속에서 지구는 생명을 품을 완벽한 요람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장구한 시간 속에서 우주의 무수한 우연과 필연이 겹치고 겹쳐 마침내 이 푸른 행성의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원시 바다 깊은 곳, 뜨거운 해저 열수구 주변이나 미지의 환경 속에서 단순한 화학 물질들이 서로 반응하고 결합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처럼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이 미세한 생명체가 바로 우리 모두의 가장 먼 조상이자 우주 생명 역사의 위대한 첫 페이지를 장식한 주인공인 셈이죠. 이것은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의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구가 생명을 품은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푸른 행성, 그리고 우리 안의 모든 생명은 수십억 년 우주 드라마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상해보세요. 이토록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명이란 얼마나 기적 같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우주가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기적의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우주가 선사한 이 위대한 선물, 우리라는 존재가 빛을 발하기까지 그 다음으로 펼쳐진 기적의 서사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십억 년의 장대한 우주 드라마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우리 푸른 행성 지구는 생명의 요람이 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뜨거운 마그마 바다와 격렬한 운석 충돌이 잦아들고 대기와 물이 형성된 원시 지구는 이제 태초의 생명을 품을 거대한 자궁과도 같았죠. 깊이를 알 수 없는 원시 바다, 그곳에서 번개와 화산 활동,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운석들이 어우러져 마치 우주적 규모의 거대한 실험실처럼 유기물질을 합성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생명의 첫 씨앗, 즉 미세한 단세포가 움트기 시작했다니 정말이지 상상조차 어려운 기적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바로 이 행성이 모든 생명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안겨주지 않나요? 단세포의 미세한 존재에서 시작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환경 변화에 대한 놀라운 적응을 거듭하며 생명은 진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득히 긴 시간 속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다채롭고 경이로운 생명의 향연이 완성된 거죠. 광활하고 무한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명을 품은 행성은 오직 지구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토록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존재, 바로 우리 지구가 우주가 품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꽃피운 생명이야말로 우주의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이자 스스로 진화하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들이죠. 이 모든 진화의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지구 생명의 탄생까지 이 경이로운 대서사실을 함께 따라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 그 반짝이는 빛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십억 년 전 우주의 과거에서 우리에게 도착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된 듯 우주의 아득한 과거를 유영하고 있는 셈이죠. 이 모든 여정은 끝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드라마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진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 인류 또한 자신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일부이자 동시에 그 미래를 만들어갈 주체들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 같은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할까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우주의 다음 장을 함께 기대하며 우리의 소중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